반갑습니다. 미세스 N입니다. 힘들어지면 바로 도망가고 싶고 숨고 싶어지는 마음. 이런 게 생겨나는 원인이 의외로 수치심 때문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요. 수치심은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상황에 대해서 계속 도망가게만 만들어요. 정말로 그러니 발전할 수도 없고 우리를 쪼그라들게 만드는 마음인 거죠. 그러면 대체 왜, 어디에서 이 수치심이 생겨나게 됐는지, 어디서 오게 된 건지, 그 출발점을 오늘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자 샌드는 바로 어린 시절의 미러링을 지목하는데요. 미러링이란 건 타인의 가벼운 행동부터 표정, 말투, 행위를 무의식 중에 모방하는 것을 말해요. 거울처럼 말이죠. 어린 시절에 경험하는 미러링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으로 경험이 되고 또 그래서 자아관이 만들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작용입니다. 아직 자기 표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아이들을 양육자는 아이의 표정이나 목소리, 몸의 자세, 호흡 이런 것들을 굉장히 주의 있게 바라보면서 양육자가 반응을 하는 거죠. 말하지 않았는데도 이 나머지 것들을 보고 마음이 통하는 것처럼 양육자가 반응을 하고 아이들은 이 양육자의 반응에 비추어서 자기 자신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과정이 아이들 스스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느끼고 깨닫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이를 통해서 아이들은 안정적인 자기감과 단단한 자존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만약 아이가 눈을 맞추고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파악하고자 할 때 양육자가 사랑 넘치는 태도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아이는 양육자에게서 낯선 눈빛을 보게 되고 마음은 혼란스럽고 불편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미러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뿐 아니라 일자 샌드가 지목하는 가장 최악은 양육자와 아이의 역할이 서로 뒤바뀌어 버린 경우예요. 오히려 아이가 부모의 파장에 자신을 맞추고 부모에게 긍정적인 미러링을 제공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해야 할 일을 아이가 대신한다는 데서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이가 부모를 달래려고 진정시키는 거죠. 부모가 무능한 기분이 들거나 불안해지지 않도록 아이는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을 지으려고 애쓰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아이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한 채로 자존감만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책에는 마리라는 여성이 예로 나오는데요. 마리는 아이가 울면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나쁜 엄마인가? 하고 의심하면서 아이를 웃게 하려고 정신없이 뛰어다녔다고 해요. 미러링이 만약에 잘 된 경우라면 아이가 울 때 이 아이가 왜 우는지, 뭐가 불편해서 우는지 그 원인을 찾아야 되겠죠. 아이가 울고 있는데 아이의 실제적인 감정, 이 경험을 받아들이거나 뭐 인정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이 말이 자기 자신한테로 옮겨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이의 우는 감정은 제쳐두고 말이 자신이 생각하는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노력을 한 거죠. 우는 건 제쳐두고 나는 재밌는 엄마 뭐 이렇게 그거만 신경을 쓴 거죠. 그러면 아이는 이때 뭘 느꼈을까요? 가장 크게는 너는 존재하지 않아 라는 메시지입니다. 아이의 감정, 울고 있는 상황과 감정이 정말 송두리째 부인당했거든요. 이런 비존재함은 수치심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아마도 마리 역시도 제대로 된 미러링을 받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기도 미러링을 제대로 하지 못했겠죠. 설령 알고 있더라도 어떤 게 효과적인 건지 알지 못해서 재미있는 엄마가 되고 싶다. 이런 자신의 강렬한 욕구를 그대로 드러나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미러링을 통해서 아이들이 바라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든 양육자가 자신을 바라봐주고 그래, 지금 그런 감정을 느껴도 괜찮아. 그래도 엄마는 너를 사랑해. 라면서 안심시켜주길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어떤 특정한 감정을 느낄 때만 엄마가 애정 있는 미러링을 제공한다면 아이의 자기감은 조각 몇 개가 아예 없어진 직소 퍼즐하고 같을 거라고 저자는 말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조각 몇 개가 없으니까 다른 조각들끼리 연결될 수도 없겠죠. 아이의 자기인식은 파편화되고 완전성이 결여되는 겁니다. 행복할 때는 내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느끼지만 화가 날 때는 자신에 대한 믿음이 산산이 부서지는 거죠. 그런 아이의 자기감은 정말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위험에 처한 상태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이들은 모든 일을 어른들보다 훨씬 더 강렬하게 느낀다고 해요. 당연히 어른들과의 친밀한 애착관계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 의존할 수 없다면 정말 두려움이 커지겠죠. 어떤 감정을 느끼고 내가 그걸 표현을 했는데 무시당했다. 제대로 된 미러링을 받지 못했다.
그러면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이 잘못된 것이구나 라고 느끼게 되겠죠. 일자샌드는 거울 이야기를 예로 드는데요. 거울을 들여다봤는데 내가 아니라 어떤 괴물이 들어있다면 그 거울을 들여다보고 싶을까요? 너무 무섭겠죠. 또 어떤 때는 내 기분과 정반대인 사람이 이 거울에 들어있다면 그럼 정말 혼란스럽겠죠. 거울이 내 모습을 비추는 게 아니라 내 모습을 보려고 거울을 보는데 내 모습을 비추는 게 아니라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비존재감만 남게 되는 거예요. 무시당하거나 부정확한 미러링을 받은 아이들은 이런 두려움과 혼란 때문에 감정이 생겨나면 그 감정을 재빨리 억누르려고 해요. 그냥 바로 탁 눌러버리는 거죠. 표현을 하지 않고. 그럼 이 억누르는 감정은 어떤 형태로 살면서 나타나냐면, 예를 들면 화가 났을 때 적절한 미러링을 받지 못한 경우를 보면, 새치기를 당하면 왜 새치기 하시냐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말을 못하고 이 생각과 감정이 잠시 이렇게 얼음되는 거예요. 슬펐을 때도 제대로 된 지지를 받지 못한 경우는 사람들 앞에서 슬픈 소식을 듣는다거나 이렇게 하면 이 슬픔을 드러내거나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감춰야 되니까 숨고 싶고 내 속상한 기분을 최대한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 않게 숨고 싶어지는 거죠. 건강한 지지를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어떤 새로운 감정에 대한 과제가 올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막막한 기분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적인 지지가 부족한 부분을 맞닥뜨리게 되면, 드러내야 되는 상황에 처하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이 상황이 막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면서 내가 무시당하거나 버려지면 어떡하지? 라는 이 불안감이 온통 생각을 지배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미러링의 부족한 부분은 어른이 되어서 스스로에게 확신이 들지 않는 순간이 올 때마다 수치심이라는 감정 형태로 이렇게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영국의 심리학자인 피터 포나가 발표한 저서에 따르면 아무리 훌륭한 부모라도 아이를 대할 때 절반은 착각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미러링만을 할 수는 없다고 해요. 그렇지만 누군가 자신을 봐주고 공감해주고 파장을 느꼈던 경험을 어린 시절에 3분의 1 정도만 갖고 있어도 살아가는 데는 충분하다고 합니다. 왜 방송에서 이렇게 어린아이들에게 뭔가를 해줄 때 그랬구나, 너의 기분은 그런 거였구나, 이런 거 많이 해주라고 부부관계에서도 말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상대방의 감정, 너는 이런 감정을 느꼈구나 라는 걸 고스란히 미러링 해주고 바람직한 미러링을 해주고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 감정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너는 이런 걸 느꼈구나, 그리고 나는 이런 걸 느꼈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는, 그러니까 굳이 감정 표현을 절대 안 할 이유는 없게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어린 시절부터 배웠다면 그렇게 미러링을 받고 감정을 억누르지 않도록 내 감정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걸 배우고 자라났다면 살아가면서도 감정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쉽겠죠. 사실은 저도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여러 가지 감정들이 아주 쉽게 억누르고 참고 표현하지 못해요, 우리는. 그러니까 얼음이 되는 순간이, 이렇게 경직돼 버리는 순간이, 생각부터 마음까지 다 경직돼 버리는 순간이 의외로 자주 많이 찾아온다는 거죠. 정말 주 양육자가 관심을 갖고 해준다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도 지금 네가 이게 어렵구나, 하지만 네가 노력을 한다면 해낼 수도 있어, 이런 결과를 만날 수도 있을 거야, 엄마가 충분히 도와줄게, 내가 충분히 지지해줄게,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미러링을 듣고 자라나면 살면서 어려움은 사실 계속 오잖아요. 이렇게 내적 지지가 필요한 순간이 올 때 우리는 그때마다 그 말을 사실은 꺼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꺼냈을 건강한 미러링, 내적 지지가 없을 때, 그럴 때는 정말 아주 사소한 일로도 우리는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른이 다 돼버렸는데 이 수치심을 되찾을 방법이 없을까? 아니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방법이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 안의 수치심을 좀 털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서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수치심이 어쩌다가 생겨났는지, 그 원인으로 지목된 미러링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우리 마음을 더 단단하고 탄성 있게 만드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당신을 기다립니다.